미스스한 이야기. 오늘은 연인들의 축제인 발렌타인데이에 벌어진 참혹한 사건. 한 중국인 남성이 짝사랑하던 여성을 죽이고 기르던 핏불에게 먹이로 던져준 사실이 드러나 브라질 사회를 공분에 빠뜨린 좌우치우 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발렌타인데이는 여성이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남성에게 용기 내 마음을 표현하는 날이죠. 매년 2월 14일이 되면 한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연인들을 위한 각종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쓸데없는 정보이긴 한데 제 생일이 2월 14일이죠. 그런데 브라질에서는 특이하게도 2월이 아니라 6월 12일에 발렌타인데이를 기념하는데요. 브라질어로는 지아도스 나모라도스, 즉 연인들의 날이라고 부르며 호감을 가진 상대방에게 마음을 전하는 로맨틱한 풍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발렌타인과 조금 다른 풍습도 있는데, 여성들은 축제 하루 전날 종이에 주변 남성들의 이름을 하나씩 적죠. 다음날 아침 본격적인 축제가 시작되면 종이를 하나 뽑아서 하루 동안 데이트할 남성을 정합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매칭되기 기대하며 이름을 적고 종이를 주고받는 축제 풍경은 브라질 사람들에게 설렘과 기대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죠. 그런데 이런 연인들의 날을 한순간의 충격과 공포로 뒤바꿔버린 참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25년 6월 12일 목요일 18세 소녀 마르셀리 줄리아 아리우조 다 실바가 실종됐습니다. 마르셀리와 함께 있던 지인들은 새벽 2시경 자운의 집에 다녀오겠다며 자전거를 타고 나갔다고 증언했는데요. 자운은 자르딤 아메리카 광장에서 국수를 파는 중국인 아저씨예요. 마르셀리를 좋아해서 쫓아다니며 한번 만나보자며 귀찮게 굴곤 했어요. 그때마다 알아듣게 거절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정성을 들이면 철판도 바늘이 된다 같은 소리를 하면서 집요하게 굴었거든요. 10대들 사이에서 일명 자우로 불리는 35세 남성 자우치우는 리우데자네이루 북부 지역에 거주하며 자르딤 아메리카 중심 광장에서 야키소바 푸드트럭을 운영하던 인물이었습니다. 장사가 꽤 잘 되는 편이라 수입도 꾸준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편이었죠. 주변 상인들 사이에서는 건실한 청년 사장이자 부러움의 대상으로 여겨졌지만 사생활은 건실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웃들은 치우가 자신의 집에서 자주 파티를 열었으며 그 자리에는 늘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젊은 남녀들이 드나들었고 술과 마리화나가 무한으로 제공되는 난잡한 분위기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치우는 파티에 참석한 어린 여성들에게 돈을 써가며 관심을 표하고는 했는데 반복해서 선물을 주거나 이유 없이 현금을 건네는 장면도 종종 목격됐습니다. 지인들의 말에 따르면 치우는 관심이 생긴 대상에게 집착하듯 호의를 베풀며 상대가 자신에게 마음을 돌릴 때까지 끊임없이 접근했다고 하죠. 마르셀리 역시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마르셀리와 치우가 서로 알고 지낸 것은 5년이 조금 넘는데요. 어릴 때부터 한 지역에 살면서 종종 마주친 덕분에 동네 삼촌과 이웃 꼬마 같은 관계였죠. 그러다 마르셀리가 10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몰라보게 아름다워지자 어느 순간부터 강한 호감을 표하면서 자지구레한 선물을 갖다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사주겠다고 유인하기도 하고 좋은 곳으로 드라이브 가자며 조르기도 했는데요. 늘 생활비가 부족했던 마르셀리의 사정을 알고 야키소바 푸드트럭에서 일을 도와주면 알바비를 후하게 쳐주겠다고 제안한 적도 있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살갑게 굴면서 어느새 집까지 드나드는 사이로 발전했죠. 이에 대해 마르셀리의 친구들은 호감이라기보다는 일방적이고 끈질긴 집착에 가까웠다고 진술했습니다. 10대 소녀들의 눈에 젊은 여성에게 병적으로 집착하며 집안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 난잡한 파티를 여는 30대 아저씨는 호감 가는 상대가 아니라 경계 대상 1호에 불과했던 것이죠. 마르셀리 역시 분명하고 단호하게 데이트 신청을 거부했지만 치우는 마리화나를 미끼로 계속해서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실제로 브라질에서는 성인 남성이 술이나 마리화나 같은 약물을 미끼로 청소년을 유인하는 방식이 흔하게 보고되죠. 특히 마르셀리가 거주하던 조나 노르치 지역은 브라질 리우 북부에서도 범죄율과 사회적 취약성이 높은 저소득 지역으로 10대가 약물이나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입니다. 실종 당일에도 친구들과 늦은 시간까지 어울려 놀던 마르셀리는 새벽 2시경 치우의 집에 다녀오겠다며 밖으로 나간 이후 그대로 실종됐죠. 가족들과 친구들은 마르셀리와 연락이 닿지 않자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수색이 이어지지 않자 7월 13일 금요일부터 마르셀리의 마지막 동선을 추적하며 직접 수색에 나섰죠. 마르셀리의 어머니는 피해자의 친구들과 함께 인근 주택들의 문을 일일이 두드리며 지난밤 딸이 사라져서 그러는데 혹시 CCTV 영상을 보여줄 수 있냐고 부탁했습니다. 그 결과 결정적인 장면이 포착되죠. 마르셀리가 새벽 2시 18분에 자르담 아메리카의 로베르트 투마 거리에 있는 치우의 집에 도착하는 모습이 CCTV에 찍혀 있었거든요. 사실 치우에게 가겠다고 친구들에게 말했지만 새벽에 남자의 집에 갔다고 부모님에게 말하기가 좀 그래서 말을 안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친구들은 내심 제발 아니어라 하고
살려달라고 빌고 있었죠. 하지만 CCTV에는 몇 시간 뒤인 오전 7시 10분경 치우가 집에서 파란색 방수포에 두들발린 무언가를 가지고 나와서 손수레에 싣고 사라지는 장면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경찰을 기다릴 순 없었어요. 그들은 시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CCTV 영상을 확인했고 파란색 방수포를 실은 손수레 동선을 추적해 나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집에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마르셀리의 어머니와 친구들은 이틀간의 수세 끝에 치우가 살고 있는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공사 중이라 건물 안팎으로 자재가 쌓여 있었고 사나운 핏불 2마리가 출입문 앞을 지키고 있어서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죠. 핏불들은 낯선 사람들을 발견하고는 미친 듯이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 마르셀리의 친구들은 우선 개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통조림 캔에 수면제를 섞어서 던져주었죠. 잠시 후 개들이 잠든 후에야 조심스럽게 건물 내부로 진입할 수 있었는데요. 친구들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마르셀리의 어머니를 1층에 남겨두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들의 비명과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죠.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공사 중이던 건물 2층 한가운데는 파란색 방수포에 감싸인 마르셀라의 시신이 반쯤 뜯겨나간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옷은 모두 벗겨져 있었고 핏불들에게 얼굴, 목, 가슴 부위를 거의 다 뜯어먹힌 상태였다. 범인이 키우던 개들에게 시신을 먹이기 위해 건물 상층부에 의도적으로 시신을 방치한 것으로 보인다. 마르셀리의 시신이 발견된 건물과 핏불 2마리의 소유주는 바로 자우치우였습니다. 리우 데자네이루주 경찰은 가족과 친구들이 확보한 CCTV 영상을 통해 손수레에 방수포를 싣고 가는 치우의 모습을 확인하고 살인 및 시신 유기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신원과 얼굴을 공개하며 전국 수배령을 내렸죠. 소식이 전해지자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은 물론 동네 주민들까지 깊은 슬픔과 분노를 드러냈고 SNS에는 치우에 대한 신속한 검거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해시태그와 함께 마르셀리를 추모하는 메시지가 이어졌죠. 하지만 치우는 이미 모습을 감추고 잠적한 상태였습니다. 운영하던 야키소바 푸드트럭은 6월 12일 이후 문을 열지 않았으며 이웃 주민들도 며칠째 치우를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죠. 그리고 탐문 과정에서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결정적인 증언도 확보됐습니다. 연인들의 날 새벽에 치우의 집 쪽에서 남녀가 다투는 소리가 들렸고 직후에 비명소리와 캑캑하는 목이 졸리는 듯한 소리가 났습니다. 꺼림칙하긴 했는데 그 집은 워낙 이상한 파티도 많이 열리고 오가는 사람이 많아서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찰은 출국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치우가 아직 국내 어딘가에 숨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동 경로를 추적한 끝에 상파울로로 도망친 정황을 확인하고 합동 작전을 펼친 끝에 2025년 6월 17일 상파울로 시내에 숨어있던 치우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죠. 체포 직후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치우는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약물에 취해 있던 상태라 기억이 제대로 나지 않는다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시신을 유기하고 도주한 이유에 대해서는 경찰에 붙잡힐까봐 겁이 나서 피해자의 시신은 빈집에 가져다 놓고 자전거와 소지품을 인근 강에 버리고 그대로 도망쳤다고 진술했는데요. 체포된 이후 사건이 브라질 사회에서 큰 공분을 불러일으키자 변호인을 통해 재판 과정 전반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는 요청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르셀리의 장례식은 시신을 찾은 직후인 2025년 6월 16일 오후 3시 30분 리우데자네이루 북부에 위치한 이라자 공동묘지에서 치러졌습니다. 가족과 가까운 친지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신을 직접 찾아낸 친구들은 돌아가며 추도사를 전했죠. 마르셀리는 가난했지만 큰 꿈을 꾸는 사랑스러운 아이였어요. 그 애가 범인의 집에 제 발로 찾아갔다고 비난하지 마세요. 친구이자 가족이며 이웃의 탈을 쓴 범인을 경계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죽어도 싸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지 말아주세요. 최악의 비극으로 끝난 자우치우 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